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농팀장의 시승기 2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시승기 2탄은 지난번에 이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5년형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륜 모델입니다. 자, 지난번엔 주행 질감에 대한 시승기를 올렸다면 이번엔 사용 편의에 대한 저만의 꿀팁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자, 첫 번째 꿀팁은요, 바로 이 키 없이 차에 우리가 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차를 빼야 된다든가, 외부에 미팅 중에 가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차를 옮겨야 된다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대비해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디지털 키라고 해서 핸드폰에 키를 등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키 등록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등록을 누르고 디지털 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정차 상태를 유지하고 자동 변속 레버를 P단에 고정을 하고, 자, 지갑 앱에 차키 추가라는 게 뜨는데요. 계속 눌러보고 좀 기다려주면, 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키를 지금 여기에 내려놓고 핸드폰만 가진 채로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 2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 키가 뜨거든요. 이 키로 자동으로 문을 잠고 여는 것까지 가능해요.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블루링크라는 앱으로는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요. 자, 차에 타고 나면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 놓으세요. 올려놓지 않아도 가능한데 저는 웬만하면 올려놔요. 좀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시동을 킵니다. 바로 켜지죠. 차 키가 밖에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꿀팁, 좁은 길에서 사고 나지 않게 가는 방법.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때는 이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나 뭐 집 근처 마트를 가거나 할 때는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가잖아요. 자, 요때 요거 어라운드 뷰를 상시로 켜놓고 가면은 정말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데를 지나갈 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SUV는 옆에 지금 닿을지 안 닿을지 너무 불안불안하잖아요. 요때 요 화면은 저는 주행할 때 이건 60km가 넘든 100km가 넘든 무조건 나오거든요. 요 기능을 활성화해 놓고 운전을 하면 좀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기능은 요렇게 옆으로 당겨서 아마 요 화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리면 상시 어라운드 뷰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이 주간도로나 또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같은 데 지날 때 사이드 미러 뿐만 아니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안전한 주행을 보조받을 수 있고요. 이 주차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거든요. 바로 꺼지죠. 한 체감상 5km, 6km만 넘어도 바로 꺼지는데 얘는 절대 안 꺼집니다. 자, 그리고 요 서라운드 뷰랑 같이 요 기능을 쓰면은 더 안정감 있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보통 이 메뉴 버튼에다가 단축키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핸드폰 내비가 필요할 때는 다른 단축키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차선 유지 기능을 끄는 방법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바로 요 차로 보정 기능, 차선 유지 기능이죠. 저 기능이 갑자기 차선이 엇갈리는 데서, 지금 앞에 있는 차도 약간 그런 도로인데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거나 1차선에서 2차로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핸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바로 요 차선 유지 버튼이 그려져 있는 핸들 모양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종료됩니다. 기능이 아예 꺼지는 거고, 이거는 시동을 껐다 켜도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제가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자, 시동을 다시 켜도 주황색 불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은 꺼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켜고 싶을 때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회색깔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은 60km가 넘어가야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회색깔인 겁니다. 자, 네 번째, 후면 주차 시 사이드 미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차를 할 때 가장 많이 긁어 먹을 텐데요. 자, 주차할 때 후면 모양과 어라운드 뷰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주차를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주차를 해볼게요. 저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세대여서 그런지 사이드 미러로 주차를 맞추고 마지막에 쭉 뒤로 밀어 넣을 때만 서라운드 뷰를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가 후면 주차 시 이렇게 내려가는 기능이 요즘 차들에는 다 들어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려면은 사이드 미러의 조절 버튼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어 레버를 R로 바꾸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간 상태에서 왼쪽이면은 레프트를 누르고 각도를 이 정도까지, 라이트를 누르고 각도를 이 정도까지 내리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동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R로 바꾸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내가 조종한 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이패스의 위치. 자, 여러분이 하이패스를 정말 자주 쓸 텐데요.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자, 요즘에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라,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요즘에는 ECM 룸밀러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천장 부분에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는데 카드 넣는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지금 카드를 저는 꼽아 놓은 상태인데요. 자, 카드를 빼보면 이거 넣는 방법을, 방향을 몰라서 잘 못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IC 카드가 하늘을 보게 넣으시면 돼요. 하늘을 보게. IC 카드 부분이 하늘을 보게 넣어서 꽂으면 되고요. 옆에 뺄 때는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톡 빠지게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이 버튼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카드 모양을 누르게 되면 최근 거래 요금은 900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톨게이트를 한번 지나서 900원이 요금이 나왔다는 거를 길게 누르면 알려줍니다. 이건 모든 현대차가 똑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요, 뒷좌석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자가 앞에 있고, 특히 산타페나 소렌토나 카니발처럼 2열, 3열이 있는, 그러니까 뒷좌석에 승객이 멀리 있는 분들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뒤에서 못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팁입니다. 자, 순정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 이 창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후석 대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켜고 제가 말을 하면은 뒷자리에 스피커로 제 말이 전달됩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되게 작게 말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뭐라고 하는지 소리가 좀 들려오나요? 들리니? 좀만 말씀 더 해보세요. 좀 더 해봐, 말을. 네, 들려요. 지금 들려? 들려요. 괜찮아? 네. 자, 끌 때는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종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통화 버튼으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기능은 아니네요. 네,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냥 통화로 넘어가집니다. 수동으로 끄셔야 돼요. 자, 일곱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바로 자세 보조 기능입니다. 자, 설정에서 차량 시트 스마트 자세 제어. 저는 안전키가 큽니다. 신장이 179 정도 돼요. 체중은 솔직하게 84kg 나갑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에르고 모션 시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 보조라는 기능이 보통 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적극 추천합니다. 보통 주행 1시간 후 또는 30분 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배긴다고 하죠. 엉덩이가 저릿저릿하고 등허리가 저릿저릿할 때가 오는데 마사지 기능이 자동으로 켜져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차에 앉자마자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놓고 출발하자마자 이 버튼을 눌러서 마사지를 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엉덩이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천천히 공기를 넣어주면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게 하체만 할 수도 있고요, 상체만 할 수도 있고 전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왜 별로라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또한 해당 기능이 있는 차들은 이 시트 버튼이 앞뒤로 가는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 기능 있죠. 요게 앞으로 미면은 종아리 받침대가 되는데 이걸 위로 올리면 여기 엉덩이 시트가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너무 높다 싶으면 공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가 커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거든요. 요거 정말 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릴렉션 시트는 정차 중인 상태에서 너무 운전이 필요할 때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 운전자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시트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1초 정도 눌러주시면 직전에 세팅해 놓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을 앞으로 당기면은 시트 양 옆에 에어가 차면서 허리를 꽉 붙잡아 주고요, 반대로 너무 쪼였다 싶으면은 공기를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능도 과거에 수입차에서도 등급이 있는 모델들만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 국산차는 기본적으로 시트 옵션만 넣어도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8번째는요 공조 꿀팁입니다. 설정, 차량, 공조,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워셔액 같은 걸 쓰게 되면 워셔액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차들은 워셔액을 뿌리면 자동으로 외기순환 모드를 내기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차를 처음 구매하면은 미설정이 되어 있는데 꼭 설정해 주신 걸 추천드리고요. 습기가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외기 모드로 오토로 변환하는 기능도 꼭 켜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유리 습기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열선이 켜지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네요. 자, 9번째는 내비게이션을 멋지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기능은 정말 자동차를 스마트하고 멋지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정, 일반, 키보드, 음성으로 받아쓰기, 자동 실행,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잠실역, 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작이나 키보드를 누를 필요 없이 음성으로 바로 목적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음성인식 하나로요. 자, 10번째는 빌트인 캠의 메모리 카드 위치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빌트인 캠 2 옵션을 넣으셨다면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가 저장되고 있을 텐데, 가끔 가다가 메모리 카드가 뻥나거나 용량이 꽉 차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빌트인 캠 메모리 카드는 글로브 박스 왼쪽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메모리 카드를 바꾸면 되는데, 현대모비스 순정 메모리나 다른 서드파티 메모리도 호환은 되지만 웬만하면 순정을 쓰라고 권하네요. 자, 11번째는 산타페뿐만 아닌 현대차의 디자인의 장점입니다. 이 SUV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에 다리가 닿아요. 옛날 차들은 여기까지가 도어라서
여기 정장바지나 면바지에 더러운 오물이 묻기 마련인데요. 여기 더러우신 분들 꽤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의 디자인은 아예 가려버립니다. 저는 이거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트렁크 꿀팁입니다. 자, 산타페의 트렁크는 이렇게 높이 개방감 있게 열리는 게 장점인데요. 이 천장이 낮은 곳이나 이렇게 높이 열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힘을 줘서 내리시고 요 정도까지 열려야 된다 그러면 조절한 상태에서 약 3초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삐삐라는 소리가 함께 저장이 됩니다. 닫아 볼게요. 자, 다시 열면 제가 손으로 눌러서 저장한 만큼만 딱 올라오죠. 요게 장점입니다. 근데 요건 조금 낮네요. 좀 더 올릴게요. 올리는 건 안 되나 보다. 올리는 거는 차 내부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에 버튼이 2개 있는 이유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걸로 닫으면 그냥 트렁크만 닫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짐을 빼고 바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모든 차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와이퍼 교체와 유의사항입니다. 시동을 끄고 이 와이퍼 레버를 미스트로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올라옵니다. 자, 와이퍼를 바꿀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걸 교체한다고 해서 이렇게 딸깍해서 빼잖아요. 빼고 이제 새 와이퍼를 교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얘를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제껴놔야 되는데 살짝 제껴놨다가 빵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부분이 쇠예요. 쇠. 바로 유리가 다 아작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퍼를 교체할 때는 완전히 제껴 놓은 상태로 교체를 다 하시고 내려놓은 상태로 시동을 걸고 원위치로 돌리셔야지. 골 때린 게 이 상태로 교체를 안 했는데 만약에 작동을 잘못 눌러서 와이퍼가 움직여 버린다, 그럼 바로 본네트 나가는 겁니다. 기초적인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와이퍼를 아직도 돈 내고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중립 주차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차를 하다 보면은 N단 주차라고, 중립 주차라고 하죠. 그걸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칼럼식 기어는 중립 주차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예전에는 그 시프트 버튼만 누르고 N단에 놓고 내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설명에 따르면 P단에 고정을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으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토홀드도 작동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토홀드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시동을 종료하고 N단으로 약 1초 이상 브레이크를 밟고 유지해 주시면 N단으로 시동이 종료된 겁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밀어 볼게요. 오, 밀린다. 잘 밀린다. 잘 밀린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 세차 들어갈 때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N단을 유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 홀드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운전석 도어를 실수로라도 여시는 순간 차가 아작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N단에서 운전석 도어를 여는 순간 P단으로 바뀝니다. P단으로 바뀌면 기어가 파킹 기어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 세차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박스가 아작이 나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저랑 같이 산타페에 숨겨진 꿀같은 기능 그리고 응용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차량 카라이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새로운 차로 제가 또 시승과 꿀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